그날 손이 날아왔습니다. 내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살아온 손이었죠. 그 손이 내 뺨을 스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아들은 그날을 기억할까요? 아직도 그 손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혹시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작은 반지하 방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정자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담겨 있었죠. 아들 민숙. 새벽 5시 시장통 구석 작은 김밥 가게. 평상 하나에 낡은 천막 하나가 전부였지만 정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곳에서 김밥을 말아왔으니까요. 시금치를 데치고 당근을 볶고 달걀을 부치는 손놀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자 씨, 오늘도 일찍이네. 옆 가게 생선 장수가 인사를 건넸어요. 그래야죠. 손님들이 기다리니까요.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손님이 예전만 못했어요. 동네에 편의점이 생기고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면서 김밥을 찾는 사람이 줄었죠. 그래도 정자는 매일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침 7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이모, 김밥 2줄이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정자는 김한장에 밥을 펴바르고 재료들을 올려 돌돌 말았어요. 4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동작이었지만 단 한 번도 대충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모 김밥은 정말 맛있어요. 다른 데는 이 맛이 안 나요. 손님의 말에 정자는 흐뭇하게 웃었죠. 이런 순간이 고단한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쉬면서 정자는 팔고 남은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웠어요. 물 한 컵과 함께 천천히 씹어 먹으며 정자의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점심 잘 먹고 있을까요?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을까요? 민수. 정자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삶의 전부였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정자 앞에는 빚더미와 어린 아들만 남았었습니다. 28살에 홀로 된 정자는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자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죠. 그날부터 정자의 인생은 오직 민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김밥을 팔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일도 했죠. 손이 부르트고 발이 퉁퉁 부어도 쉬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밥 한 끼라도 더 먹이고 공책 한 권이라도 더 사주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민수는 정자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단 한 번도 전교 1등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집으로 가져온 성적표에는 늘 1등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정자 씨, 민수는 정말 천재예요. 스카이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을 때 정자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민수는 정말로 스카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날, 민수는 정자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해냈어요. 정자는 민수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흘렸던 땀방울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정자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수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에는 식당 설거지도 맡았어요. 몸은 천근만 근처럼 무거웠지만 민수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떠올리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성진전자에 입사했습니다. 그것도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말이죠. 정장을 입은 민수가 합격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 정자는 김밥을 말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고생 끝났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민수가 정자를 꼭 안아줬어요. 정자는 민수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40년의 고생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 후 민수는 성진전자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30대 중반의 과장으로 승진했고 대학 동기였던 지영과 결혼했어요. 며느리 지영은 똑똑하고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민수 부부는 결혼 후 강남에 신축 아파트를 샀어요. 정자가 처음 그 아파트에 갔을 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사는 반지하 방의 10배도 넘어 보였죠.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방도 하나 비워뒀어요. 민수가 말했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지금 집이 편해. 너희는 너희끼리 신혼생활 잘하렴. 정자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젊은 부부의 새 출발에 늙은 시어머니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정자는 여전히 습기 차고 좁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의 전화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퇴근하느라 피곤할 텐데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죠. 정자는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수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반지하 방으로 들어와 정자는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과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정자는 천천히 밥을 떠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니 드라마에서 화목한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장면이 나왔죠. 정자는 그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밤 9시 정자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눈을 감자 민수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어요.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모습, 1등 상장을 받고 웃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달려오던 모습. 정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만 잘 되면 그걸로 됐어요. 자신의 인생은 그것으로 충분히 성공한 거였죠. 어두운 반지하 방에 정자의 고른 숨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어요. 아직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가게에서 김밥을 말다가 문득 민수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을 본 게 언제였죠? 한 달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하려다가 그만뒀어요. 바쁠 텐데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죠. 대신 정자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올까? 그날 저녁 정자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참치김밥이었죠. 정자는 정성껏 참치를 풀고 야채를 다듬고 김밥을 한 줄 한 줄 말았습니다. 6줄을 만드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허리는 아팠지만 정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가 좋아할 얼굴이 눈에 선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정자는 김밥을 예쁘게 포장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오래된 남색 블라우스였지만 깨끗하게 다려놨던 것이었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데 초라하게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와 민수네 아파트까지 걷는 길, 정자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민수와 지영의 얼굴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 동번호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정자는 김밥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가 좋아할까? 지영도 반가워할까? 괜한 걱정이 앞섰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자는 민수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정자는 비밀번호를 눌러봤어요. 민수가 예전에 알려줬던 번호였죠. 삐삐삐삐.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봤어요. 삐삐삐삐. 역시 안 열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거였죠. 정자는 당황했습니다. 왜 바꿨을까?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나? 정자는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정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현관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 지영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님? 지영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놀란 듯 했죠. 지영아, 나야. 김밥 좀 만들어 왔어. 민수 좋아하는 거. 정자는 웃으며 가방에서 김밥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지영은 문을 더 열지 않았어요. 문틈에 선 채로 정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소리니? 엄마가 아들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정자가 말했지만 지영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지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언론에 회사 일을 제보했다고 소문났어요. 직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됐죠. 내가 언론에 뭘 제보해? 지영은 팔짱을 끼고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예전에 본사에 오셨잖아요. 그때 뭔가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정자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본사? 아, 몇 년 전 민수가 몸이 안 좋아서 약을 챙겨간 적이 있었죠. 회사 로비에서 민수를 잠깐 만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건 민수가 아파서 약 가져다 준 거였어. 로비에서 잠깐 만났을 뿐인데. 정자가 설명했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쨌든 회사 사람들은 그때 어머님이 뭔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보했다고요. 아니야, 나는 정말.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쪽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어머님이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반가움이 전혀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김밥 만들어 왔어. 정자가 보따리를 내밀었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회사에 제보한 거 맞아요? 정자는 멍해졌어요.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무슨 소리니, 민수야. 엄마가 회사에 무슨 제보를 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자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금 회사가 난리예요. 누군가 익명으로 본사 비리를 제보했는데 제보자 이름이 김정자래요. 엄마 이름이잖아요. 정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이름, 내가 뭘 제보했다고? 민수야,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컴퓨터도 못하는 엄마가 어떻게 제보를 해?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아니면 누가 엄마 이름을 써요? 그리고 엄마가 본사에 오신 적 있잖아요. 그때 뭔가 들으셨을 수도 있고. 지영이 민수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어머님, 지금 민수 입지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팀원들이 다 수군거려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수가 말없이 문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가세요. 정자는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민수야, 잠깐만. 엄마 말 좀 들어봐. 하지만 민수는 이미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쿵. 문이 닫혔습니다. 정자는 닫힌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정성껏 만든 김밥 보따리가 들려 있었죠.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정처 없이 걸었어요. 손에 든 김밥이 천근만 근처럼 무거웠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밥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지만 정자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정자의 가슴을 찢어놓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그날 이후 민수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망설여졌죠.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정자는 그저 시장통 가게에서 김밥을 말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손님들에게는 웃으며 김밥을 건넸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정자는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을 먹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정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한 거였어요. 혹시 오해가 풀린 걸까? 여보세요, 민수야.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회사에서 정식으로 조사 들어갔어요. 익명 제보건으로. 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제보자 이름이 확인됐어요. 김정자. 엄마 이름 맞아요. 정자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정말 아니야. 누가 엄마 이름을 도용한 거야. 엄마, 회사 법무팀에서 조사했어요. 제보 메일에 엄마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있었대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럴 리가 없어. 엄마는 컴퓨터도 못하는데 어떻게 메일을 보내?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가 엄마 정보를 훔쳐간 거야. 민수야, 엄마 말 믿어줘. 하지만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민수야, 엄마, 저 내일 회사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요. 제보자 가족이라고.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엄마가 아니야. 알았어요. 끊을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걸까요?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정자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한편 민수네 집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지영은 그런 민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인정해야 해요.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민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영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기억나요? 3년 전 어머님이 회사에 오셨을 때요. 당신 사무실까지 올라오셨잖아요. 그때 본부장님이 옆 회의실에서 전화하시는 거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민수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약을 챙겨주러 왔었죠. 사무실에서 잠깐 차를 마시다 가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본부장님이 큰 소리로 통화하셨어요. 비자금 이야기도 나왔고, 어머님이 그걸 들으셨을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령 들었다 해도 엄마가 왜 제보를 해? 무슨 이유로?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제보자 이름이 어머님 이름이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맞다잖아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회사 법무팀도 동료들도 모두 어머니를 의심하고 있었죠.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지영은 민수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어머님이 하신 일인데 당신이 책임질 필요 없어요. 민수는 지영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지만 가게는 열어야 했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 정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김밥 재료를 손질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었죠. 아야. 정자는 손가락을 입에 넣고 피를 빨았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손님들이 오고 갔지만 정자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김밥을 말다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이모, 괜찮아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정자는 억지로 웃으며 김밥을 완성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들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징계위원회 어떻게 됐니? 엄마 걱정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민수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정자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민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회사에서 쫓겨난 건 아닐까요? 정자는 불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정자 씨, 아들 일 때문에 힘들다며?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에서 소문났어. 정자 씨 아들이 회사에서 문제 생겼다고. 정자 씨가 뭔가 잘못했다며? 정자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정자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쿵쿵거렸죠. 동네에까지 소문이 났다니. 정자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정자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이웃들도. 정자는 외로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그 일주일 동안 민수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정자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게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다며 엄마가 회사 고발했다던데. 정자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정말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정자는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죠. 그저 어둠 속에 앉아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늘은 전화가 올까? 혹시 오늘은 문자라도 올까? 밤 8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거친 소리였어요. 정자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정자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시 쾅쾅쾅 소리가 났죠. 정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정자는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민수야. 정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수는 대답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정자는 뒤따라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밥은 먹었니? 하지만 민수는 정자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회사에 메일 보낸 거 왜 그랬어요? 정자는 움찔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무슨 메일? 민수야, 엄마는 정말. 그만해요. 민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 거짓말하세요. 회사에서 다 확인했어요. 제보자가 엄마라고.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진정하고 앉아서 이야기하자. 엄마가 설명할게. 정자가 민수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뿌리쳤어요. 설명? 뭘 설명할 건데요? 엄마 이름으로, 엄마 주민등록번호로 보낸 메일인데.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영이었어요. 며느리도 함께 온 거였죠. 지영은 들어오며 정자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지영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적대감이 느껴졌죠. 지영아, 너도 왔구나. 정자는 며느리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지영이라도 민수를 진정시켜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영의 다음 말은 정자를 더 큰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본인 이름으로 쓴 거잖아요. 이제 인정하세요. 정자는 멍하니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너 무슨 소리야? 엄마는 그런 적 없어. 정말이야.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뭘 더 말씀하시려고요? 민수는 지금 정직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월급도 안 나와요. 정자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정직? 내가.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정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내 이름이, 내 커리어가 끝났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정자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정말 안 했어. 누가 엄마 이름을 도용한 거야. 정자는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손을 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민수야, 엄마를 믿어줘.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니? 단 한 번이라도.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지영이 다가와 정자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회사 법무팀에서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대요. 허위 제보로. 그럼 어머님도 조사받으셔야 해요. 정자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경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엄마, 내 인생 망치고 싶었어요? 그게 엄마가 원하던 거예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왜 내 인생을 망쳐?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손이 올라갔어요. 찰싹. 정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자는 비틀거렸어요. 뺨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신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정자는 뺨을 감싸 쥔 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한 듯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지영은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죠.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래, 내가 내 아들이구나.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엄마 뺨을 때리는구나. 민수는 그제야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거라. 이제 엄마 얼굴 보지 마라. 정자는 뒤돌아섰어요. 어머님, 민수는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지영이 말했지만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죠. 민수와 지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아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울지도 못했죠. 정자는 바닥에 앉은 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목숨처럼 키운 아들이 자신을 때렸어요. 믿어주지도 않았죠. 정자는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절망스러운 밤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뺨을 맞은 그날 이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민수의 손이 올라오는 장면이 떠올랐죠. 찰싹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뺨을 만져봤어요. 멍은 들지 않았지만 그 자리가 계속 화끈거렸죠. 사흘째 되는 날, 정자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시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도착했어요. 가게 앞에 섰을 때 옆 가게 생선 장수가 정자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인사도 없었죠. 김밥 재료를 손질하는데 건너편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정자 씨, 소문 들었어.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다며?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정직이에요. 그것도 오해 때문에. 오해? 다들 정자 씨가 회사 고발했다던데?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니까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상인들도 수군거렸어요. 저러니까 아들이 젖꼴이지. 자식 인생 망치는 엄마가 어디 있어. 정자는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죠. 첫 손님이 왔습니다. 매일 아침 들르던 단골이었어요. 이모, 오늘은 괜찮아요. 손님은 김밥을 사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정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명도 넘게 줄을 섰을 시간인데 오늘은 덩그러니 김밥만 쌓여 있었어요. 정자는 그 김밥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성껏 만든 김밥이었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죠. 오후 2시쯤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정자 김밥 맞죠? 네, 맞아요. 정자는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다음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아들 회사 망하게 한 집 맞네. 진짜 있구나. 여자는 휴대폰으로 정자를 찍으며 웃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야지. 정자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두세요. 정자가 손을 내밀었지만 여자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인터넷에까지 소문이 퍼지는 건가요? 그날 저녁 정자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천막을 걷고 평상을 치우고 재료들을 정리했어요. 40년 가까이 지켰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설 수 없었죠. 정자 씨, 진짜 가게 접는 거예요? 옆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힘들어서요. 정자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라면 몇 개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정자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자 씨, 요즘 소문 안 좋던데? 오해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자가 설명했지만 아주머니는 들은 척도 않았죠.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동네 아이들이 정자를 보고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가 아들 회사 망하게 한 할머니래. 정자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죠. 집에 도착해 문을 닫았습니다. 정자는 등을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민수야. 정자는 울먹이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날부터 정자는 집 안부를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내는 게 더 편했어요. 낮에도 커튼을 치고 지냈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으니까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정자는 하루에도 수십 번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추곤 했어요. 민수는 받을까요? 받는다 해도 뭐라고 말할까요? 결국 정자는 전화를 걸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자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하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다시 걸었죠. 역시 받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줘.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억울해. 정말 엄마가 아니야. 민수야, 밥은 먹고 다니니?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끼니를 때웠죠. 라면, 김치, 오래된 밥.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입맛이 없어서 뭘 먹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오후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 씨 여기 사는 거 맞지? 맞아. 아들 회사 망하게 한 집. 정자는 문 뒤에서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죠. 밤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어둠 속에 앉아 민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손을 잡고 걷던 모습, 1등 상장을 받고 웃던 모습,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던 모습.
그 모든 게 지금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들고 또다시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어요. 그저 화면에 떠 있는 민수의 이름을 바라봤죠. 민수야. 정자의 목소리는 공허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줘.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자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 묻혔어요. 세상은 너무 차갑고 잔인했죠. 진실은 깊은 곳에 묻혀버렸고 정자는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어두운 집 안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밤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세상은 여전히 정자를 외면했죠. 그 시간 동안 민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민수는 정직 처분을 받고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처음 며칠은 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자 민수는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고 깨어나면 또 텔레비전을 봤죠. 지영은 출근하고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에서 민수는 생각했어요. 정말 어머니가 한 일일까?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죠. 어머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 강 대리였어요. 민수 씨, 지금 시간 돼요? 네, 괜찮아요.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시간은 늘 있었죠. 잠깐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민수는 동네 카페에서 강 대리를 만났습니다. 강 대리는 민수를 보자마자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그렇죠. 뭐.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 대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민수 씨, 익명 제보권 있잖아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거 왜요? 회사에서 정밀 조사 다시 했대요. 그런데 강 대리는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보자가 민수 씨 어머니가 아니래요.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IP 추적을 정밀하게 다시 했대요. 회사 내부 직원 컴퓨터에서 보낸 거였대요. 어머니 이름을 도용한 거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강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사에서 지금 내부 조사 중이래요. 누가 어머니 정보를 도용했는지 찾고 있대요. 민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정말 억울했던 거였나요? 민수는 자신이 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했던 것, 문을 닫았던 것, 그리고 뺨을 때렸던 것. 민수 씨, 괜찮아요? 강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알려줘서 고마워요. 민수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강 대리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고 자리를 떴어요. 민수는 카페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던 어머니,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 뺨을 맞고도 아무 말하지 못하던 어머니. 민수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럼 누가 어머니 이름을 도용한 걸까요? 내부 직원이라면 회사 사람 중 하나였겠죠. 하지만 누가 왜?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일찍 왔네?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일찍 끝나서. 지영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영에게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제보자가 아니었다는 걸. 저녁을 먹는 동안 민수는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조사했대. 제보건으로. 지영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래. 무슨 결과 나왔어? 엄마가 아니었대. 내부 직원이 엄마 이름을 도용한 거래. 민수는 지영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머님이 아니셨던 거야? 응. IP 추적 결과가 나왔대.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누가 한 건데? 그건 아직 모르겠대. 조사 중이래. 지영은 밥을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배불러. 먼저 들어갈게. 지영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홀로 남아 저녁을 마저 먹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지영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죠. 하지만 민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방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죠.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내가 한 거야. 모두 내 잘못이야.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방문 앞으로 다가갔죠. 지영은 계속 통화하고 있었어요. 오빠가 알게 되면 어떡해. 나를 떠날 거야. 민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민수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죠. 누구랑 통화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내렸어요. 아무도 아니야. 방금 뭐라고 했어? 자기가 한 거라고.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민수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뭘 한 거야? 지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죠. 미안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보 메일. 내가 보낸 거야. 민수는 얼어붙었어요. 뭐? 우리 친정 오빠가 빚이 많았어.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오빠한테는 차마 말 못했어. 지영은 울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오빠 회사 경쟁팀 부장님이 나한테 연락했어. 돈을 주겠다고. 대신 오빠 진급을 막아달라고. 그 부장님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 나는 친정 오빠를 살리려고. 그래서 민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이름은? 어머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서류를 집에서 본 적 있었어. 결혼할 때 필요해서 복사해뒀던 거. 그걸 사용한 거야. 의심을 피하려고. 정말 미안해. 지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죠. 민수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영이 한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지영이. 돈 때문에, 친정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죠. 그날 밤 민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방에서 울고 있었고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던 얼굴, 문 앞에서 김밥을 들고 서 있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손에 뺨을 맞던 순간. 민수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어머니를 때렸어요.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김밥 하나 팔아가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신 어머니를. 민수는 손을 떨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야 했죠. 당장, 지금. 민수는 신발을 신으며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아직 방에 있었어요.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5시,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민수는 지하철을 타고 어머니가 사는 동네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죠. 민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자신을 받아줄까요? 어머니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민수는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여전히 낡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죠. 민수는 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두드렸죠. 똑똑똑. 이번에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죠. 문이 열렸습니다. 정자가 서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푹 꺼졌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정자는 민수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예요. 정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는 안으로 들어갔죠.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고 커튼도 쳐진 채였어요. 민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놓여 있었죠. 정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민수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너무 뻔했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이가 한 거였어요. 제보 메일. 정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말을 이었어요. 지영이가 엄마 이름을 도용했어요. 친정 오빠 빚 때문에. 돈 때문에.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자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엄마를 의심했어요. 엄마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손을 올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마한테 손을 대면 안 되는 건데. 평생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제가.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죠.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키운 아들이었죠. 어릴 때는 작고 약했지만 이제는 어른이 된 아들. 하지만 지금 민수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정자의 목소리는 잔잔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죠.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 손. 정자가 민수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리지 말아라. 민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자는 말을 이었어요. 사람을 치는 손이 아니라 붙잡는 손으로 쓰거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손으로 쓰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손으로 쓰거라. 그게 사람의 손이야. 민수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절대로. 정자는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랐어. 그것만 바랐어. 근데 내가 엄마를 의심할 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외로웠단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잡았어요. 정자의 손은 거칠었죠. 수십 년 김밥을 말아온 손이었습니다. 민수를 키우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민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진짜로. 같이 살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편해. 근데 정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끔 얼굴 보러 와라. 그걸로 충분해. 민수는 정자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어요. 정자도 민수를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안도감이었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잠시 길을 잃었지만 결국 돌아온 거였어요. 정자는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어요. 민수와 정자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용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죠. 정자의 손이 민수를 다시 살렸습니다. 치는 손이 아니라 붙잡는 손으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그 사이 많은 결정을 내렸어요. 가장 큰 결정은 성진전자를 그만둔 것이었죠. 10년 넘게 다닌 회사였지만 민수는 미련 없이 사표를 냈습니다. 정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 통보를 받았을 때였어요. 민수는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민수 씨, 왜요? 복직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민수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회사에서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의 배신, 어머니를 의심했던 시간, 그리고 무너진 신뢰. 민수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죠. 다른 일 해볼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민수는 그렇게 회사를 떠났습니다. 지영과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지영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됐죠. 민수는 지영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민수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해온 일이었죠. 민수는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동네 골목 모퉁이에 있는 가게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죠. 민수는 가게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자김밥. 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정자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민수야, 무슨 소리니? 내가 좋은 회사 다니는데 왜 김밥집을 해? 엄마가 하시던 일이잖아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민수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단단한 눈빛이었죠. 개업 전날 정자는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엄마, 와보셨어요? 민수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자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 새로 산 조리 도구들, 벽에 붙은 메뉴판. 모든 게 정갈했죠. 민수야. 정자가 불렀습니다. 응, 엄마. 김밥 만드는 거 엄마가 가르쳐 줄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탁드려요. 그날부터 정자는 민수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밥을 짓는 법부터 시작해서 재료를 손질하는 법, 김밥을 마는 법까지. 민수야, 김은 반짝거리는 면이 아래로 가야 해. 그래야 김밥이 예뻐. 네, 엄마. 밥은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돼. 얇게 펴야 속재료가 잘 보여. 알겠어요. 민수는 정자의 말을 하나하나 새겼습니다. 손놀림을 보고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죠. 개업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민수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정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죠. 여기 새로 생긴 거예요? 네, 오늘 개업했어요. 김밥 드실래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은 김밥 한 줄을 주문했어요. 민수는 정자가 가르쳐 준 대로 김밥을 말았습니다. 김을 펴고 밥을 얇게 바르고 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았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살짝 발라 먹기 좋게 잘랐습니다. 여기요. 민수가 김밥을 건넸어요. 손님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민수는 정자를 가리켰습니다. 정자는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가 40년 넘게 김밥 장사하셨거든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후로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맛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민수는 매일 새벽부터 가게에 나와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정자의 손놀림을 떠올리며 정성껏 만들었죠. 가끔 정자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민수야, 오늘은 단무지가 좀 짜네. 정자가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만든 거보다는 덜 짜요. 그래도 좀 줄여라. 손님들 건강 생각해야지. 네, 알겠어요. 정자는 매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김밥 한 줄을 먹고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으니까요.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민수는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석양이 비쳐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를 의심했던 것, 뺨을 때렸던 것, 그 모든 순간들. 민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어머니를 때렸었죠. 하지만 이제 이 손은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말대로 사람을 붙잡는 손, 위로하는 손이 되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 민수는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예요. 정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민수를 안으로 들였어요. 둘은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정자가 끓인 찌개였죠. 맛있어요, 엄마. 그래, 다행이다.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민수는 정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예전처럼 생기가 돌아왔죠.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하고 있었어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엄마. 민수가 불렀습니다. 응, 사랑해요. 정자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말하고 싶어서요. 정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민수야. 창문 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정자의 뺨에는 더 이상 상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물었죠.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평생 남을 거라는 것을. 그 손의 무게는, 그 아픔은 잊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기억이 있기에 더 조심할 수 있었으니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민수와 정자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함께. 여러분은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